유방암 환자의 성생활을 강의하게 된 삼성서울병원 부인암센터 부인중량 전문간호사 김상희입니다. 제가 주로 간호하는 환자분들은 자궁암, 난소암 같은 부인암 환자분들입니다. 부인암 환자분들은 자궁과 난소의 절제로 인해 성생활 관련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모든 수술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의 성생활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서울병원의 암환자 통합교육실에서 여성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부부애성 관련 교육과 상담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이 교육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환자가 유방암 환자분들입니다.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과의 교육과 상담 등을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의 경험담과 노하우들을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발표 준비를 하면서 최근 저널에서 읽었던 자료입니다. 유방암에 걸리면 성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가? 유방암 환자의 60, 70%가 성건강 문제를 경험을 합니다. 행복한 결과를 찾기 위해 우리는 이제 고군분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암 환자의 성, 이제 의료진이 생각하는, 그리고 유방암 환자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케이스 리뷰들을 할 거고요. 유방암 환자의 성생활 장애 요인, 그리고 암 치료 중 변화, 성생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유방암 백서,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성입니다. 이거는 의료진이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의사도 환자도 성은 인간 삶의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일 텐데, 암 환자가 되고 나면 이 문제를 입 밖에 내기 어려워집니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암이라는 중차대하고도 심각한 병을 진단받고 살고 죽은 게 결려있는 판국에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묻지 않는 게 아니라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환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상담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그걸 물어보면 환자들은 이제 대부분 당황하고 아니면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걸 나에게 물어보냐고, 지금 내게 그게 중요한 거냐고, 혹은 이런 사적인 문제를 굳이 의사가 그런 것까지 질문하냐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치료와 관련이 있는 거냐고, 그렇지 않으면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다음은 유방암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암에 대한 성생활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자로서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니 남편 보기가 마주 보기가 어색해서 관계도 잘 안 됩니다. 남편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정작 나에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하는 경우 같은데요. 수치가 떨어질 무렵에는 부부 관계를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에 남편이 자꾸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방 절제를 하고 나서 남편 앞에서 옷 벗기가 민망하다. 아무래도 성형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성형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유방의 느낌이 살아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리고 호르몬들을 먹어서 그런지 너무 건조해서 관계하기도 힘들고 아픕니다. 욕구도 생기지 않고요. 항호르몬제를 먹으면 에스트로겐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성은 성욕이 감퇴하기 마련입니다. 이 약을 5년이나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랑은 어떻게 되고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은 불치병이 더 이상 아닙니다.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같이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질환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만성질환들은 삶의 질과 관련이 있고요. 삶의 질과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이 또 성입니다. 부부간의 성입니다. 사랑은 정신적인 것, 손잡는 것, 애정어린 시선을 주고받는 것, 호응, 키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육체적인 관계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화를 하는 겁니다. 상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커지게 되고, 생활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 신체 접촉, 친밀감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암 환자의 성생활 장애 요인입니다. 암으로 인한 통증, 피로, 이런 질병 자체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수술과 관련된, 그리고 항암 치료와 관련된,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이런 치료와 관련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모 변화, 심리적 위축, 죄의식,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와의 관계 같은 정신적인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성생활 시 유의점입니다. 암 치료 과정과 관련된 변화들입니다. 난소 기능의 저하는 이런 빠른 폐경을 하게 되고요. 유방 절제는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 속력이 떨어지고요. 면역 기능에 저하가 오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와 같은 경우는 폐하에 또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에 따른 임신 시기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됩니다. 암 치료 중 변화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치료로 인해 발생된 조기 폐경의 영향입니다. 난소 제거 수술, 항암 치료, 항호르몬제의 영향은 폐경을 일으키게 되고, 이런 폐경 증상들은 질 분비물의 감소, 질 건조증, 성욕 감퇴, 성교통 같은 힘든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그리고 암 치료 중 관련된 변화 두 번째입니다. 항암 화학요법과 관련된 영향입니다. 항암제의 투여는 난소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월경 주기의 변화, 폐경을 일으킵니다. 또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인한 면역 기능 저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임신 시 항암 약제에 따른 이런 폐하 선천적 기형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피임이 필요합니다. 치료 중 변화 세 번째, 신체상의 변화와 관련된 영향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성생활과 관련된 기관 내의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러나 유방암 환자의 경우 외형적인 절제, 방사선 치료 후에 피부색 변화를 경험하게 되며, 신체상의 이런 변화들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성생활 기피의 원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성반응 주기입니다. 이런 건강한 성반응 주기는 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욕구, 흥분, 오르가즘, 해소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치만 인제 이런 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하게 되면은 기대감, 인제 욕구감들이 없어지며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어렵습니다. 암 치료 후 성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궁이 있어야만 부부 관계가 가능하다. 부부관계는 사실 자궁이 아니라 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궁이 없어도 충분히 부부관계는 가능합니다. 암세포가 배우자에게 전염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요. 성생활을 통해 암이 재발되거나 진전될 수 있다. 성생활로 인해 암이 발생되었다. 암치료 중에 성생활은 불가능하다. 배우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암 질환 자체에 대한 공포감들이 잘못되어 있는 인식입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 성생활 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성생활이 항암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런 엔돌핀이 분비되면서 두통, 요통, 근육통이 완화되고요.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편안한 수면과 휴식, 육체 활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노화를 지연시켜 주고 건강을 지켜 줍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기능을 강화하고 질내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질내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고요.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서 불안, 우울감을 줄여줍니다. 유방암 치료에 따른 변화입니다. 수술 후 이런 절제와 관련돼서 신체상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고요. 항암 치료와 관련돼서는 이제 성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진 않지만 면역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피임이 필요할 수 있고요. 항암 치료 중에 적절한 성생활 시기는 항암 치료 한 1-2주 후에 컨디션이 회복되는 시점, 혹은 다음 사이클의 항암 치료 직전, 골수 기능과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된 때를 추천합니다. 되도록이면은 암 치료 중에는 환자는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콘돔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환자분들은 이런 여성 호르몬 약제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성생활 극복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첫 번째, 수용성 젤리의 사용입니다. 수용성 젤리는 병원에서도 윤활제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 관장이라든가 소변줄 삽입 같은 전반적인 부분에서 두루 사용하는 제제입니다. 호르몬 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을 하셔도 모두 배출이 되며 몇천 원 정도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시에 환자분도 적용을 하시고 그다음 배우자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성생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두 번째입니다. 세정제입니다. 질내 산도를 유지시켜 주고 질염 예방 데 첨가할 젤리가 있는 거고요. 질내 산도를 산성으로 맞춰 줍니다. 산성의 방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요. 그런 감염, 염증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폐경이 되면 인제 성관계를 하지 않더라도 위축성 질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산성의 방어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비누 같은 것으로 질내를 세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생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세 번째입니다. 질 보습제입니다. 이 보습제는 비호르몬제로 이제 72시간 지속 효과가 있고요.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질내를 촉촉히 보습시켜 주어서 질내 탄력도도 증가시켜 주고, 그래서 이런 또 주사기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깊숙이 약제를 주입할 수도 있습니다. 성생활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네 번째, 케겔 운동입니다. 요실금 예방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골반 근육의 혈액순환을 증강시키고 방광 조절 능력을 또 증가시키고, 그래서 성적인 반응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회음부로의 빠른 회복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거고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배, 다리, 엉덩이 부분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참지 마시고요.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회음부 강화 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도구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허벅지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도구도 있고요. 기계 위에서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 실제로 이런 도구들의 도움을 받았던 환자분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회음부 강화 운동을 하실 때 힘을 줘야 되는 부위는 항문과 질입니다. 항문과 질. 케겔 운동의 이 정확한 위치가 중요한데요. 이 항문과 질의 위치를 정확하게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누군가 갑자기 인제 문을 열었을 때 힘이 딱 들어가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 부위가 바로 케겔 운동 시 힘을 줘야 되는 부위입니다.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리를 똑바로 펴고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후 허리를 높인 상태, 테이블에 양손을 얹고서,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고서 똑바로 누워서, 이런 여러 방법으로 강화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음부 근육 강화 운동은 하루에도 여러 번 수시로 반복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 중 어떤 자세에서도 허문과 질을 오므리는 기분으로 하복부에 힘을 주고 서서히 힘을 빼는 것으로 운동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샤워하고 발 마사지 해주고 손잡고 TV 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이제 환자가 평상시보다 쉽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이쁘다, 사랑한다라는 그런 아낌없이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 환자의 성적 요구를 관찰하고 자연스럽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의식적으로 환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자존심을 살려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체력 등의 이유로 성적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치료 과정을 통해 체력이 많이 소진된 경우라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음은 유방암 백서입니다. 한국 유방암 학회에서 편찬을 한 거고요. 아내를 위한 지침입니다. 남편의 행동과 말투에 속단하고 상처받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 상황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삶의 희망을 얻고 있음을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잘 해내고 있다는 자신을 격려를 하십시오.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하고 주치의 권고를 100% 따르십시오. 유방암 백서 남편을 위한 지침입니다. 묵묵히 들어주고요. 유방암 자가 진단법을 익혀서 진단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시고, 부부관계를 기피하는 아내를 이해하되 사랑의 표현을 아끼지 마십시오. 가사노동이나 자녀교육 부담은 덜어주고 아내를 안아주고 웃게 해주십시오. 믿음과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면 암과 수술이 부부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공적인 성생활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원칙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생활에서 성교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과 꼭 상의를 하십시오. 성관계 시 새롭게 통증이 발생이 되었다거나, 많은 양의 출혈이 있다거나, 의문점이 있는 경우, 그리고 대화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의료진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며칠 전 상담을 하면서 환자분이 해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행복했을 때였다고.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인제 백허그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함을 받고 있구나.'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강의가 유방암 환자 여러분의 성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